안녕하세요. 인생은 협상이다. 미녀 개그우먼 장인입니다. 오늘도 협상 전문가 황세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적응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네, 저희가 이제 하루에 2개씩 녹음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시간이 아니라 방금 전에 했죠. 네. 아, 그걸 얘기하면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해야 돼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제가 어렵다 그래서 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영어 확 빼고. 그러니까 좀 막 입이 옴싹달싹 하는데 참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교수님이 뭔가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인트로 때 안 했나요, 그거?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책도 내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뭐 이렇게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근데 보통 이제 직업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 하나가 제대로 안 될 때 네, 여러 가지 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케이스세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 졸업하고 16년간 현직 생활하다가 2010년도에 퇴사하고 수원여대 경찰학과 교수를 5년간 했고요. 여기서 잠깐 퇴사의 이유는 잘린 건지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경찰대학 나와서 경찰을 그만두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위기 협상을 전파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우리나라에 위기 협상이랑 학문이 없는데 제가 최초로 위기 협상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을 현직을 하면 보직 이동을 자꾸 하고 해서 한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는데 교수가 되면 한 분야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이제 팠는데 후회는 없었나요? 그만둔 지금 계속 이제 삽질만 하고 있죠. 성과는 없이 몇 년째 삽질을 하고 있죠? 한 5년, 6년째 삽질하고 있어요. 그래도 삽질만 하고 있는데 삽질로만 끝날지 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교수님 프로필이나 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 돼 있으면 보통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만 잘 파갖고 되면 이거저거 안 할 텐데 지금 이거저거 한다는 얘기는 뭐 다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래나 저래나 저는 요걸로 죽을 때까지 한 놈을 팔라고요. 네, 근데 또 제가 노량진을 이제 지나가는데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위기협상 연구소를 세워갖고 하는데 이게 뭐 아직 큰 돈이 안 돼서 생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경찰 출신이니까 또 경찰인자가 교수였고. 그래서 경찰 그 노량진 경찰학원에서 경찰학 과목 이걸 한 과목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살라고. 좀 많이 모였나요? 그 학생들은 꽤 많죠. 아무래도 노량진은 우리나라 이제 그 메카니까 수험시장에. 근데 이렇게 날로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이 자꾸 야위어가는 모습이. 그래서 강의를 너무 많이 했더니 살이 쪽쪽 빠지네요. 학생이 많아서 그렇다고 믿어야죠. 뭐. 학생은 굉장히 많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손님은 정말 왕인가요? 손님은 정말 왕인가요? 이런 주제로. 네. 점점 제목이 쉬워지고 있어요. 이해하기 좋아지죠, 점점. 편해지네요. 어떤 내용이죠? 그 많은 기업들이 손님은 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왕처럼 대우하라고 직원들한테 하는데 손님들은 좋겠죠, 왕처럼. 대우해주니까. 그쵸.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수발을 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무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넷이 있어야 되고, 시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떨까 하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그 직원들의 약간 상처, 비애나 우리 요새 감정 노동자라고 많이 하는데, 맞아요.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 감정 노동자 중에 한 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경미 씨라는 분 4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한 백화점 옥상에 이분이 올라가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경찰서 그 형사팀들이 위기협상 팀들이 출동을 해요. 딱 갔더니 옥상 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갈 테니까 말씀 좀 해보시라고.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냐고. 그럼 저희가 옆에 있을 테니까 마음이 생기시면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대화를 시도하니까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 계셨던 거죠, 황 교수님이? 현장에 가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 간 경찰관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진상을 부렸다는 거예요. 무슨 진상을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도자기 판촉회사 그 백화점에서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쭉 파는데
와가지고 도장을 하나 들고 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직원이 이게 정찰제잖아요. 요새는. 네, 맞아요. 또 백화점 시장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누가 깎아요. 깎아줘. 맞아요. 근데 진상은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단골인데 니네 물건 얼마나 팔아줬는데 요거 하나 못 깎아주냐고 판매 직원은 그냥 탁달을 한 거야. 네. 황당하잖아요. 네. 안 된다고 계속 하니까 막 그냥 난리를 쳤어. 약간 언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백화점 고객 상담실을 쫓아갑니다. 가서 뭐 이런 놈에게 있냐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또 뒤집어 놨겠죠. 상담실 직원이 오더니 앞뒤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미 씨 보고 당신이 사과하라는 거야. 고객한테. 고객이 화났으면 무조건 당신이 잘못. 열이 확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안 한다고 딱 때려치고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나 다 필요 없고 뛰어내릴 거라고. 근데 왜 그러시냐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거 하신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 저거 그냥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하고 있지만 원래는 내가 이런 거 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는 원래 저기란 거야. 성악. 성악을 해서 이태리로 유학도 갔어요.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성악가가 되려고 거기서도 한 5년인가 공부해서 디플로마도 따고 네.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무대에 딱 서가지고 할 거라고 네. 부푼 기대를 안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유학 가기 전에 또 일이 있었어요. 남자를 만났어. 네. 그런데 집에 이렇게 둘이는 결혼하자. 네. 그런데 집에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깨져버렸어. 그 이래저래 혼자 이제 유학을 갔어. 안 그러면 같이 갈 건데. 그래서 이제 혼자 거기서 고생하면서 어렵게 학위를 따고 고국에 돌아서 꿈을 펼쳐볼라 했는데 성대 결절이 딱 온 거예요. 성대 결절이 와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뭐 옛날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네. 가서 이렇게 했는데 나이도 먹었고 성대 결절이 와서 자기 이제 모든 걸 바친 인생이 뜻대로 이제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때도 너무 힘들었대요. 원래는 그때도 정말 죽고 싶었었대. 이게 또 예술을 했던 사람들은 그 길만 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걸 그만두게 됐을 때는 정말 생계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윤희 씨도 좀 아시나요? 저도 미술 전공해가지고 뭐 저 미술 전공했죠. 미술 동양화 네. 서양화. 동양화요. 동양화. 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10몇 년 이제 하다가 나중에 뭐 개그맨 해서 했지만 이제 방송이 없어지고 미술 하다가 어떻게 개그맨이 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정적인 거고 개그맨은 엄청 초등학교 때부터 웃겼대요. 그 얼굴로 뭐가 하나도 안 웃긴데? 웃겼대요 그냥. 미녀 개그맨이 어떻게 웃겨요? 방송 안 보셨어요? 아니 뭐 서로 방송을 할 때 상대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해와야 되는 건데. 아니 방송을 웃기던데.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시나리오대로 하고 이게 뭐 아나운서 그것도 있고 이제 아나운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뭐 뉴스도 짜가지고 제가 꽁트로 짜서 이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재다능하시네. 일단. 어쨌든 방송이 없어지고 나서 저도 아르바이트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방송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이거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거는 출연료가 없기 때문에.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미술을 한 사람들은. 그렇죠. 네, 저도 진상 손님을 굉장히 많이 만났죠. 지금 일하시면서. 네, 그리고 호프집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이제 취한 사람들이니까 뭐 진짜 음식 다 뒤엎고 잔 다 깨고 던지고 뭐 이러면서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그렇다고 기분이 나빠서. 이런 미녀 알바한테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뭘 다 음식을 따라달라, 뭐 국을 다 따라달라,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해요. 이쁘니까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자꾸 찍자로 붙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시네요? 많이 해보셨나봐요. 많이 해봤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사장님은 취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아르바이트생한테 사과하라고 하거든요. 막 화를 내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사장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손님이 빨리 화가 풀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감정 노동. 그래서 욕도 많이 먹으셨어요? 뒤에서 이제 제가 막 울면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좀 해주시긴 하는데 이분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얘기가 너무 남 얘기 같지 않고 많이 이해되는 분이 있으시겠다. 네, 가슴이 아리고 있어요. 같은 예술인으로서. 그렇죠. 이분이 지금 이제 성대 결절에 걸려서 결국엔 그만두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목소리가 성대가 악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고장 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처음엔 죽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넘겨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이거저거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거, 판촉하는 알바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본인은 프라이드가 엄청 센 분이야. 네. 내가 여기서 이런 거나 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저 국립극장 무대에서 해가지고 메인 저기가 돼서 조수미 씨처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디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 가짜는 진상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네. 이 간극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 그 애가 강하고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인데 더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표현은 잘 안 돼 있지만 아마 엄청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그 고객이 뭐 너 같은 건 내가 한 큐에 뭐 끝낼 수 있다, 뭐 자를 거다, 뭐 너 인격 모독부터 이제 그러거든요. 다 했겠죠. 네. 네. 부모님 욕부터 해서 네. 딱 상상이 그려져요. 저도 저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그려져요. 저도 굉장히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는 협상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음. 그렇죠. 네. 그 제가 이제 인생 협상이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저희가 위기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네. 그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만나는 거거든요. 네. 다른 어디 가서 이렇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궤적을 막 친한 친구 아닌다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그 시 문구에도 있지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나는 거다라는 네. 문구가 있는데 위기 협상이야말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의 인생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인생은 협상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협상이 또 인생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맨날 방향성이 뭐냐고 얘기하는데 나 미치겠어. 이게 우리의 명확한 방향이에요. 저도 방향성을 잘 모르니까 교수님이 잘 이끌어 주세요. 네.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갈등들이 있고 지금 여기 뭐 고객과의 갈등 네. 이런 건데 보면 그 안에 본인 인생 속에 또 갈등이 있어요. 네. 내적 갈등도 그쵸.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 얘기해보자 하는 건데 협상가들은 나가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남들은 정말 안아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고 부모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미 씨가 네. 어디 미경 씨인가요? 얘기할 때가 경미 씨 네. 얘기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협상가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털어놓는 건데. 근데 협상가분들이 대부분 남자분이시죠? 남자도 있고 여성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그 업무의 성격상 남자분들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쵸.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몇 년 준비하던 시험 떨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러는데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힘들어. 세상에 더 힘든 너 이거 갖고 힘들면 어떻게 살래?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돌아버리죠. 우리 그냥 헤어져.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네. 그 힘들 때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많이 싸우다 보면 남자들이 그렇죠. 공감을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가짜 공감이에요. 그냥 이제 내가 막 힘든 이야기 하면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건성으로. 네. 진심이 이해해주지 않고. 근데 좀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은 배우기도 해야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그 훈련을 하면 네. 공감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네. 용서가 타고나야지 연습한다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굴 용서하는 거 말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용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너그럽게 타고나야지.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뭐 용서가 연습한다고 되냐 그러는데 스탠퍼드 의대에서 네. 용서 클래스를 지금 몇십 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을 상대로 해봤더니 용서도 자전거 타는 것처럼 자꾸 훈련하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누가 용서가 잘 안 되다가 자꾸 훈련하면 더 잘 되고 공감도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자꾸 훈련하면 더 잘 되는데 저도 12년 전에는 지금 윤희 씨가 말씀하신 남자들보다 더 했어요. 오리지널 우리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완전 철벽으로. 경상도 남자의 끝판왕이었어요. 야 울긴 뭐 울어 너만 힘들어? 아이씨 뚝! 뭐 이런 식. 연애 못 하셨겠네요. 그때. 그렇죠. 네. 저도 단기 연애밖에 안 되는 게 왜 그러지? 막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보니까 이유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게 10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10년 동안 저는 지속적으로 이걸 연구하니까 훈련을 하다 보니 지금은 공감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앉아서 이렇게 드라마나 TV를 보면 좀 슬픈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우나 안 우나? 제가 제일 먼저 울거든요. 또 울어?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제가 제일 뛰어나요 지금. 근데 뭐 사실 공감 능력이 있는 남자는 바람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거 몰아가는 방송 그러니까 같은데. 워낙 타고나 남자들은 워낙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통 많이 연애를 하고 여자를 만나야지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전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순전히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물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바람을 피려면 일단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저는 여자를 안 만나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이 웃겠네요. 글쎄 투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공감을 잘 해주다 보면 다른 분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려운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어루만질러 노력하고 저는 지금 학생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좀 상담을 많이 오죠. 이제 서로 어려운 사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부연 설명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좀 찔리는 게 있으신지 말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라디오지만 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이제 경미 씨가 지금 그래서 이제 힘든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회복이 됐나요? 금방 회복된 건 아니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는 주로 그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말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경미 씨는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애가 강하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주요할 수가 있거든요. 뭐 누구나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경미 씨 그냥 일개 판매 사원이 아니고 정말 그런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사람으로 존중해 주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좀 풀리시겠냐 그랬더니 그 자기 고객은 워낙 진상이니까 걔는 볼 생각이 없고 걔는 뭐 데려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무조건 사과하라고 했던 그 상담실 여직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걔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는 거야. 오히려 왜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걔가 더 미웠던 거예요. 고객은 진상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너는 뭐야? 같은 직원인데 내 편 안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상담실 여직원도 정말 미안했던 거야. 자기도 회사 방침이 그러니까 손님이 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이 사람도 직업이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그 사장님이 막 알바 나무라고 뒤에 가서 미안하다 하듯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다. 손님을 달래려면 그분도 그런 거예요. 와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그분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었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그 두 여성이 막 서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되고 나서 진정이 좀 되셨어요. 이분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거든요. 정말. 그분도 굉장히 놀랐겠어요.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만약 그분 뛰어내리면 이분도 그 데미지를 그쵸, 그 평생 상처죠. 받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 와서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닭똥 같은 눈물, 진심의 눈물을 흘리니까 경미 씨가 진짜 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 직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셔갖고 한참 있다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정말 우리나라 뭐 예능인 저번에 과잉시대라고 기사도 났는데 뭐 음악이다 미술이다 뭐 하는 예능인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설 무대가 없는 거예요. 없죠. 제가 지금 상담받고 있는 학생 중에 경찰 준비하는데 39살짜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국립극장 저기 있죠? 그 저 장충체육관 건너편에 거기에서 거의 뭐 아주 주연급 조연 이렇게 하고 무대 뒤편에서 학생들 그 연기자들 동작지도 하고 무술지도 하고 하는 베테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한 20여 편을 올렸어요 거기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거 준비하다 보면 우리 개그도 짜다 보면 막 밤새고 집에 못 가죠. 맞아요. 그 무대 하나 올리려면 몇 달 며칠을 연습하고 집에 못 가는데 한 달에 받는 돈이 50만 원이었대요. 그 정도 급 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아기를 낳았대요. 여자를 만나서 가족이 부양이 안 될 것 같다고 그거를 그만두고 경찰을 준비해서 지금 경찰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정말 예능이라는 게 너무 어렵구나. 예술인의 길이라는 게 그 친구를 보면서도 제가 또 느꼈어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MBC 공채지만 그때 그랬거든요. MBC 공채가 지금
이렇게 힘들면 네, 뭐 다닐 때도 비슷했어요. 이제 저희도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출근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는데 받는 돈이 이제 몇십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MBC도? 네, 그랬었어요. 이제 물론 좀 경력이 쌓이고 더 그러면 좀 더 늘겠지만 어딜 가나 이 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경찰 일할 때 보면 취객들도 막 경찰차를 태워달라든지 아니면 뭐 막 욕을 하고 막 별일 다 있잖아요. 우리는 진상 집합소죠. 그렇죠. 뭐 기억나는 혹시 한 분 계세요? 뭐 한두 명이 아니었고 네. 뭐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뭐 어떤 분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네. 막 난동불에서 직원들이 이제 잡아왔는데 네. 저를 딱 보더니 당신이 소장이야?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인사를 꾹 뻗가더니 악수를 하재. 그러면서 막 뭐라 얘기해서 알겠다고. 저쪽에 소파에 앉았다가 또 일어나 오더니 당신이 소장이야? 또 막 이거 오라 이게 뭐지? 악수를 계속 데자뷰? 네. 계속 반복해갖고 내가 그날 저녁에 한 50번 악수를 했는데 네. 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와 이 무한 반복되는 그 무한 루프에 빠져가지고 뭐 돌아버리는 거죠. 술 깰 때까지. 그 뭐 경찰서 와서 난동 부리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없나요? 이제 원래는 그런 주치자들 이제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서 네. 지금 옛날에는 10만 원 이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싸다. 약했으면 지금 60만 원까지 60만 원 이하로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 가면 주치자 안정실이라고 아예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정 심하면 병원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병원 응급실 옆에 가면 주치자 안정실이라는 걸 마련을 해놨어요. 거기서 링게로 맞아가지고 이제 병원 이렇게 알코올 희석시키게. 링거 값은 자기가 나중에 내는 걸로 내야 되겠죠. 그 보면 저는 이제 벌금형 같은 거 보면 60만 원 이하, 뭐 1,000만 원 이하 이게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하라고 해놓고 뭐 10만 원 내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 기준도 좀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상한선을 규정한 거고 그런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 차등으로 상황에 따라 이제 판사님이 아니면 경찰관이 정하는 거죠. 1,000만 원 이하니까 999만 원까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 그거 좀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1,000만 원 이하인데 10만 원 때리는 건 너무 약한 거고 보통은 이제 그정 적당한 선에서 500만 원 이렇게 정하죠. 음주운전 이렇게 정지 수치 나오면 한 300. 그다음에 취소되면 한 기준이 500에서 또 딱딱 1000 있네요. 거기서.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미 씨는 좀 안정을 취하고 내려가게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해냈죠. 네, 자살하지 않으시고 구해내서 이제 내려갔고 그 다음에도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성대 결절이라 그런 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는 계신데 어쨌든 그때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죽을 생각을 하는 게 힘든데 한 번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면은 이게 바닥을 치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요. 좀 그런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게 될 게 이제 그 자살 기도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릴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살 기도했던 분들이 그때 위기만 넘었으면 94% 이상 잘 살아가요. 순간적. 94%나 왜냐하면 나머지 6%는 좀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바닥만 치고 그때만 잘 극복하면 나중에 다 잘 살아갔지 또다시 막 자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한강대교 같은 데 건너면 거기에 뭐 당신에겐 꿈이 있나요? 막 이런 거 이제 써 있는데 힘들 때 전화하세요. 뭐 이렇게 돼 그게 있죠. 좀 힘이 돼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은 좀 든든해요. 이렇게 불이 탁탁탁 켜지면서 거기 많이 가보셨나 봐요. 전 걷는 걸 좋아해서 뭐 다른. 근데 왜 거기를 걸어요? 아니 참 한강이 예쁘더라고요. 불빛도 예쁘고. 뭐 한강 예쁘긴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 맞아요. 그 문구들도 작은 문구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접 설치하신 건 아니죠? 하자고 주장했죠. 진짜요? 왜냐면 저희가 위기협상 이걸 오래 하면서 어머. 저기 금문교라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그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자살 방지 울타리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효과를 본 게 있습니다. 직접 또 거기에 또 힘을 뭐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또 좀 약간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방지 활동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경찰청에 얘기를 한 거죠. 좀 달리 보이네요.
12년 동안 놀기만 하진 않았겠죠. 네, 저희 이제 손님은 정말 왕인가요? 이걸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감정 노동자들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분들도 따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뭐 심리 치료나 그런 걸 해야 돼요. 이런 분들 치료 받으셔야죠. 계속 쌓아두다가 이거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저희가 이런 기업 문화도 바꿔서 고객만 왕이 아니고요. 내부 고객도 있잖아. 우리 직원들도 내부 고객이에요. 그쵸, 내부 그쵸. 고객도 왕처럼 대우를 해줘야지. 언제나까지 이렇게 무술이 맞아요. 시녀 취급만 하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하지. 황 교수님 같은 분이 사장님이 돼야 되는데 시켜만 주세요. 그러니까요. 돈 많이 모아야겠네요. 많이 모아서 모금을 하든가. 강의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직원이 건강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문제가 있으실 텐데 저희 후기란에 올려주세요. 뭐 어떤 최근에 갈등 있었던 거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올려라.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 상담을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연들이 끊임없이 많아요. 최근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그 학생, 학생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나왔는데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으니까 궁여지체가 왔고 또 어떤 학생은 이런 39살짜리인데, 저한테 상담 좀 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내가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한 건데 말이 합의 이혼이지 사실은 집에서 자기만 몸만 나왔어. 쫓겨나왔대요. 딸이 하나 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학원 같은 데서 강사 생활을 했는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았대요. 근데 와이프는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자영업을 하는데 와이프가 돈을 더 많이 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거의 나가라는 시기였다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경찰 공무원 준비를 그러면 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아내가 헤어지자고 한 것 같아서 내가 아이를 다시 보려면 가정을 되찾으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 공무원에도 합격하면 아내가 날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것도 참 안타깝지만 사실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물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굉장히 무심했다든지 뭔가 대화가 없었다든지 다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내의 얘기를 들어볼 수는 없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이런 경찰 공무원이 된다라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너무 안타까운데 나이가 많고 해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죠. 경찰은 보통 몇 살까지 될 수 있어요? 40세까지 지원 가능하긴 한데 군대 갔다 오면 3년 더 해줘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나이 들어서 필기 체력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또 외울 게 진짜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은 또 체력 시험이 그 젊은 애들 20대하고 이게 하기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제 또 안타까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삶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텐데 디테일하게 보내주실수록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가 쉽거든요. 후기란에 자세히 보내주시면 우리 협상 전문가, 인생 협상 전문가 황 교수님과 또 좀 백치미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협상이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